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28일 늦은 오후부터 30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앞으로 고흥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크루즈 관광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해외 크루즈 입항 계획에 따라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데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에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석가탄신일 연휴 기간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부터 29일 사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고 29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당국은 28일 오후 늦게 비가 시작되거나 30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바뀌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위성이었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목표 궤도에 도달한 것은 물론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가운데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도 고무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2023년 5월 25일 저녁 6시 24분, 누리호가 고흥 하늘을 다시 한번 갈랐습니다. 누리호는 모든 비행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번 발사의 핵심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포함한 위성 5기가 신호 수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발사 당일 어제 19시 58분경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서 첫 시도에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의 초기 개선을 성공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서 7차례 추가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수 의료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의 이딴 성공이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의 앞으로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고흥 외나로도 일원에 발사체 특화 국가산단과 체험시설, 리조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들어가는 사업비만 1조 6천억여 원입니다. 먼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발사체 관련 부품과 조립 등 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도 고흥군과 공장 설립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고 입주 의사를 보이는 기업도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 등 우주과학 교육체험시설이 운영되고 우주 테마 리조트가 조성되면 고흥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화지구 조성과 함께 고속도로 건설 등이 추진되면 지역 인프라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고흥에는 경제 유발 효과만 해도 3조 8천억.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2만 명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10년 후에 인구 10만의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지금 고무돼 있고요. 낙후된 대표 고령 지역으로 꼽혀왔던 고흥군의 새로운 변화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예타 통과가 늦어지거나 예산 반영이 제때 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3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여행과 관광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남 대표 해양관광 도시인 여수에서는 그동안 닫혔던 바닷길이 열려 해외 크루즈가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여수시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바닷길을 연 여수항. 뒤이어 지난 21일에도 또 한 척의 국제 크루즈가 입항하면서 한 달 사이 미국과 유럽 관광객 1000여 명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종식으로 국제 관광이 재개되면서 앞으로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10월 추가 크루즈 입항이 계획된 만큼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홍보 마케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로 버스 임차비를 1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내 임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택시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임시 택시 승강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여수항의 부두 수용 능력은 16만 8천 톤. 그런데 정작 터미널 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출국 동선이 분리되지 않고 대합실마저 300여 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보니 대형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또 크루즈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대형 쇼핑몰을 비롯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가 1억 4천 정도의 크루즈 사업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50% 이상이 홍보 마케팅 비용입니다. 크루즈 관광은 여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개발을 못했고 크루즈 터미널이라든지 항만 시설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여수시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 건립 사업을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의 중장기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실제 국고 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크루즈 관광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 여수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5 그리고 규모 2.1의 지진이 잇따라 9km 해상에서 규모 4.5,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지진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얼른 전화했니. 거기서도 지진 진동을 느꼈어요.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4월 23일. 이후 5월 22일까지 30일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나 일어났습니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5월 10일에는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했는데요. 5월 14일과 15일, 22일에는 다시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잠이 다 깨서 소파에 이렇게 있었는데 르륵 하면서 뭐가 집이 흔들리는 거죠. 뉴스를 봤더니 자막이 지진 자막이 올라가가지고. 최근 잇따르는 동해안 지진,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 단층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4월 말부터 이어진 지진은 15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전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지진 후에 발생하는 여진이 있고 지진 전에 발생하는 전진이 있는데 전진이 먼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다가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2016년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 7년인 1681년에 양양군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지진을 규모 6.5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과 동시에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동안 동해안에서 규모 4.5 지진보다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100%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여진은 규모가 좀 더 작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 이번 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한 만큼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목포해경이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또 다른 선원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5일 저녁 6시 반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40대 남성 2명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선원 A씨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에 찔린 선원을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피고인 A씨가 동료 등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의 한 공업사에서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보하면서 전남도가 폭염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는 전남 지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3곳과 22개 시군보건소가 참여해 온열질환 발생 추이와 도민 건강 영향 등을 감시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 온열 환자는 351명 발생했으며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8%,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복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복구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산림청이나 지자체가 산림 사업을 할 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하게 산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소실된 산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지역 상품권 이용 범위를 5월 31일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진도구는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발맞춰 진도아리랑 상품권의 사용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침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됩니다. 목포시가 시민들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원도심 근대역사 문화공간 일대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CCTV와 LED 가로 등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워커블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앞으로는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 등 보행환경 실태조사,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등 사업 대상지 7곳의 계획을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5일시장을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5일시장 명품시장 조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추진 계획과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